안녕하세요. 영화로운 모기씨. 오늘도 새로운 작품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영화는 일본 영화고요. 스파이의 아내라고 하는 영화, 첩보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오이유가 주연을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네. 아오이유는 뭔가 청춘의 상징으로도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네, 그런 맞아요. 배우이기도 하고, 또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네, 맞아요. 네네. 도쿄, 흔들리는 도쿄라는 네, 작품에서 네. 나왔죠. 그래서 많이 익숙한 배우일 텐데요. 이 아오이 유가 주연을 한 스파이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드라마로 먼저 네, 만들어졌던 맞아요. 영화라고 알고 있어요. NHK에서 이제 스페셜 시리즈로 드라마로 만들어졌던 내용인데 극장판으로 만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혹시 이 영화의 수상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물론 영화의 수상이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베니스였나요? 네네네. 베니스에서 상 받은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제 은사자상,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고요. 그리고 구로자와 기요시가 만들기도 했지만 또 지금 최근 가장 핫하다고 하는 그 일본 감독이죠. 하마구치 류스케가 또 각본에 참여하게 되면서 또 이슈가 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기요시 감독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나요? 기요시 감독 장르 영화 일단 잘 만드는 감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특히 공포 영화 90년대 후반에 아주 혜성처럼 등장했던 공포 네네. 영화 감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네네. 큐어 이런 네. 영화가 있었고, 또 멜로 영화도 나름대로 또 만들었던 작품이 있는 도쿄 소나타, 네, 가족 네. 멜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이나 산책하는 침략자라든가 뭐 네, 다양한 맞아요. 영화들이 있고요. 사실 기요시 감독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중들에게 잘 알려졌다라고 하기는 약간 퀘스천이 있고, 오히려 맞아요. 조금 이제 시네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판타지 영화라든가 공포 영화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진 감독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대부분 이제 공포 영화로 되게 유명해진 감독이고요. 물론 장르 영화에 너무나 탁월한 감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감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장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상황들에 딱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르 영화를 표방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만의 작품 맞아요. 세계를 되게 확장하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스파이의 아내라고 하는 영화는 기존에 만든 영화랑 느낌이 달라요. 굉장히 네. 그 고전적인 실내극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배경도 1940년이라고 하는 네. 배경이죠. 이 영화 배경인 1940년은요, 일본에서 태평양 전쟁을 하기 이제 직전의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1939년에 중국 쪽에서 이제 벌어진 전쟁에 러시아에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북방으로 막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단 막히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면서, 한편으로 한국으로서는 조선을 이제 식민지로 한참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이고요. 요때 이제 일본이 제국으로서의 정책을 펼쳤던 것이 내선일치라고 해서 아까 조선을 식민화했지만 하여튼 뭐 제국의 일원이다라고 해서 전쟁에 막 동원을 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양면적인 그런 면들도 있고, 한편으로 이 시기가 이제 저에게 흥미로웠던 것은 1930년대 40년대 일제 제국 시대 일제 강점기를 다룬 그런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한국 영화들은 많죠. 네, 네. 뭐 암살, 동주, 네, 뭐 네, 밀정, 또 뭐 있죠? 뭐 또 많죠? 자전차와 가결, 전차 뭐. 원곡동, 네, 뭐 이런 작품들을 보면 당시에 식민지 조선의 어떤 독립운동 뭐 이런 것들을 다루거나 그래서 근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서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는데, 구로자 기요시의 이 작품 스파이 아내라는 작품이 이제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 일본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일본의 평범한 사업가가 그 당시를 살아내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 시절을 살았나. 우리에게는 사실 적국이고 맞아요. 강압적인 지배자이고 이제 공포스러운 어떤 존재들이지만 그 당시에 막상 그 시절을 일본에서 살아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를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이라서, 한편으로는 또 그 중에서도 예외적인 일본 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일본으로서는 적국의 뭐 밀정 같은 그런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흥미롭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소재로 만든 일본 감독이고. 네, 맞아요. 네. 이따가도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전쟁 시기에 있었던 그 일본에 대한 본인의 생각,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영화여서 되게 좀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영화를 기우 씨가 그렇죠. 내용이 되게 궁금하시죠? 네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네. 그래서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그 영화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40년대고요. 이제 고베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제 무역상으로 지내고 있는 유사쿠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부유한 사람이고 이 유사쿠에게는 정말 헌신적이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또 되게 발랄하고 귀여운 순진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토코라고 하는 이제 아내, 또 후미오라고 하는 조카 이렇게 뭐 함께 이제 일도 같이 하고 또 취미로 영화까지 찍어요. 이 유사코라는 사람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만주에 가게 되죠. 근데 만주에 갔다가 이제 유사코가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조카인 후미오랑 같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약간 분위기가 이제 이상한 그렇죠. 거죠. 이상해졌죠. 이상해졌죠. 그리고 후미오는 일단 갑자기 일하던 걸 다 그만두고 전쟁 시기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여관에 들어가서 막 글을 쓴다라고 갑자기 하지를 작품을 않나. 남기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나. 또 그 영화에 보면은 타이즈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소속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맥락상으로 볼 때 왠지 그 사토코랑 옛날에 네, 뭔가 맞아요. 썸을 탔을 네. 것 같은 어렸을 때 분위기이기도 좋아했죠. 하죠. 예. 근데 이 타이지는 어쨌든 스파이를 잡아야 되고 그 일본이라는 국가에 해야 하는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는 사람이고 다 색출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 타이지가 또 갑자기 이 사토코의 남편인 유사코를 뭔가 이렇게 스파이와 관련된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거나 네. 뭔가 이런 분위기가 되죠. 네, 주목하기 시작하죠. 네, 게다가 네, 뭐 네. 만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사토코를 불러다가 네 남편이 수상한 짓을 하니 조심해라 뭐 이렇게 네. 경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에 처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사토코는 사토코대로 순진하게 있다가 남편이 만주에서 여자를 데려왔대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데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화에 뭐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있겠는데 제가 영화가 다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느꼈던 거는 이 영화는 무언가 보다라고 하는 것, 본 자와 보지 않은 자, 혹은 목격한 자와 목격된 것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대칭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시작부터 방금 말씀드린 이 보다라고 하는 게 되게 무게 있게 시작을 해요.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이제 영화가 처음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을 때 그 무역상인 유사쿠가 이제 만주에 간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위험해지기 전에 나는 직접 만주를 보고 싶어라고 선언을 하고 가요. 근데 갔다가 왔더니만 뭔가를 봤겠죠. 보고 났더니 이제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만주에 갔던 조카 후미오도 그러니까 사토코는 이제 이 아내는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사토코가 뭔가 이제 이 사람들이 만주 갔다 와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자꾸 추궁을 하죠. 그랬더니 후미오가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절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토코도 아니 못 본 게 뭐가 죄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나는 행복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어쨌든 본다라는 데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이제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유사코하고 후미오가 만주에서 봤던 것은 사실 끔찍한 전쟁으로 인한 일본 그 군이 행했던 만행이거든요. 네, 그렇죠. 뭐 생체 실험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 필름들을 또 보게 되고 그러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온 케이스인데 본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봤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과연 무엇을 알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에 계속 방점을 찍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 영화가 영화 속에 영화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사쿠라는 사람이 취미로 자기 아내와 조카랑 같이 영화를 찍는데 스파이 영화예요. 또 네. 만들어진 영화가 극중에 있지만 또 극중에 활용된 것 중에 하나는 실제 그 기록 당시 영화죠. 기록 영상. 그 끔찍한 만행들이 찍힌 기록 영상이 또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보다 보면은 어떤 게 극영화고 어떤 게 극영화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게 다큐의 역할을 하는 건지도 약간 모호한 식으로 또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아까 초반부터 본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는 것, 영상을 보는 장면이 한 4장면 정도가 나옵니다. 맞아요. 여기에 이제 3번 정도는 극영화의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취미로 영화를 찍는 상류층 사람들인 거예요. 1940년대, 40년 전 그즈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상류층 사람인데 취미로 영화를 찍는 거 보고 사치스러운 그런 행동인 것 같고, 실제로 사토코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 시국에 영화를 뭐 만들다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초반부터 영화라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게 일종의 뭐 알레고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이 극영화가 있고 다큐멘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극영화는 보통은 허구죠. 허구예요. 가짜로 찍는 겁니다. 연기를 해요,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사토코하고 후미오가 같이 연기하는 걸로 나오죠. 근데 다큐멘터리는 기록 영상이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진실, 사실로 있었던 거라고 흔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초반에 극영화를 찍는 이 행위는 그냥 취미가 아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만주에 카메라를 들고 가기 위한 알리바이처럼 이제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실이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이 기록 영상을 위한 허구의 알리바이로서의 영화라는 걸 생각하면, 무로자야 기요시 감독이 이 영화라는 매체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겠나를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기요시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것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아직도 그 시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걸 영화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금기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는데, 이 금기시되어 있다는 것은 일본의 만행이라는 거죠. 일본이 전쟁을 다루는 것, 영화에서 그 시기를 다루는 것 금기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면서 도발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극영화라는 것은 사실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알리바이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게 영화에서 사용이 됐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보다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갖고 온 다큐멘터리 극영화, 이걸 왜 만주에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세계에 폭로하겠다. 일본이 저지르는 만행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나는 일본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계에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사쿠의 어떤 입장이라면, 유사쿠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스파이 행위인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처음에 이걸 막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다 죽으라는 얘기냐, 일본인들 수만 명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내인 사토코의 입장이었는데, 사토코도 진실을 보게 되죠. 본다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그건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남편과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로 하면서, 저는 흥미로운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전당포에 뭘까 맡기러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당포에 가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제 하는 그 장면에 사토코가 밖에서 망을 봐요. 망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 대신 내가 눈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장난하는 것처럼, 스파이 장난, 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당신 대신 내가 보고 있다. 망을 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눈, 보다의 의미가 또다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의미로 보면 또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 안에서는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걸로 또 네, 해석이 그렇죠.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때, 사실은 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인데, 네.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에서 당신의 삶을 그 이후에,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가에 네. 대한 얘기로 넘어가.